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제중원 개원 140주년을 맞는 그런 그 뜻깊은 해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새병원이 봉헌된 지 20주년이 되는 또 뜻깊은 그런 해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으로 제가 받은 내용이 사실은 너무 이제 거창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평소에는 15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영상도 있어서 10분으로 줄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140년을 훑어야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제 새병원 봉헌 20주년이라는 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 기관을 이루었던 건물과 공간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제목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돌과 흙, 콘크리트, 철근 등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그러한 그 재료들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지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그것을 만들고자 계획했던 사람들의 뜻과 의지, 그리고 그 건물을 실체로 실현시켰던 사람들의 땀과 노력, 마지막으로 그 건물 안에서 살고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초의 병원 건물이었던 그 제동 제중원은 원래 홍영식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자리였습니다. 갑신정변이라는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과 영모 사건의 수괴인 홍영식은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서 당연히 그 참살 당하고 집을 포함해서 모든 전 재산이 이제 몰수를 당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알레는 조선 정부의 병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병원 건물로 내어준 것이 바로 몰수한 홍영식의 집이었습니다. 이 제동의 제중원은 3년 정도 병원으로 사용되고 이후에 지금 명동성당 근처인 구리계로 이전했습니다. 제동과 구리계 병원은 모두 전통가옥, 한옥이죠. 우리 전통가옥을 병원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1893년에 에비슨이 이제 내한했습니다. 에비슨은 부실했던 제중원의 운영도 정상화하고 의학 교육도 재개하는 등 의욕적으로 의료 사업에 매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좁고 어두운 그런 이제 전통가옥을 현대적인 의료를 펼치기에는 적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한 에비슨이 세브란스시를 만나서 그 후원으로 지금 이제 서울역 앞에 새 병원을 짓게 된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브란스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을 여러 방면으로 지속했습니다. 따님의 이름을 딴 병동이 따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세브란스시의 딸과 아들은 모두 자손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없더라도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금을 만들었고 그들의 고귀한 뜻을 우리는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복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던 한국전쟁은 세브란스 병원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한쪽 벽면만 남아있는 황량한 건물 사진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당시 우리 기관이 입은 피해 정도를 아마 생생하게 말해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전쟁으로 파괴됐던 건물은 미군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지원 단체들의 도움으로 복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전부터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논의되어 오던 연희대학과의 합동이 이루어졌고 신촌의 의료원 캠퍼스 조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촌 캠퍼스 책임을 맡았던
조성의 책임을 맡았던 와이스 교수, 외과 교수님이었죠. 예, 노고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와이스 교수님 원래 중국에서 산동성 제남에 있는 그 선교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1948년에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중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제 세브란스 외과 교수로 오셨죠. 그리고 이분 외과 교수 일하는 한편 마침 이제 그때 진행 중이던 그 신촌 캠퍼스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신촌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그 일들을 다 지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회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각지에 그 지원을 위한 그 편지들을 타이핑을 뭐 수천 통을 쳐서 틈날 때마다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고 또 그렇게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 급격한 환율 변동 때문에 갑자기 이제 자재값이 너무 뛰어서 또 공사가 한동안 중지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이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1962년에 신촌의 세브란스가 이전하여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촌에 조성된 의료원 캠퍼스는 당시로서는 최고이자 최신의 그런 그 시설을 자랑하는 학교와 병원 건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낡은 건물이 되어서 신축한 다른 병원들과 경쟁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학생 때 좁고 어두운 옛 병원 건물 구석구석을 미로처럼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넓고 좁은 공간에 불편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 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그 엄청난 사업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벌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없는 우리 기관이 지금이라면 아마 조 단위의 그런 그 비용이 소요가 됐을 엄청난 규모의 새 병원 건축에 그것도 IMF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서 그 일에 착수한다는 것은 아마 도박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존의 낡은 병원 건물로는 어렵다는 절박함과 구성원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지금 돌이켜보면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사업을 추진하여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병원 건립 이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기관이 위상이 올라간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으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에게 새로운 건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이들의 희망과 땀과 이야기를 이 새병원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담아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일 것입니다. 재중원 이후 우리 기관의 건물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의 선한 뜻과 관대한 기부에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와 함께 새병원은 이전의 건물들과는 달리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세워진 병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와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또 믿을 때 그리고 이 병원을 통해 그분의 선한 뜻을 펼쳐나갈 때 우리 기관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